안녕하세요.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송혜경 세무사입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버타운,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들어보긴 많이 들어봤는데 세금과 연결시켜서 제가 오늘 여러분 얘기를 하나 풀어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궁금하시죠? 이제 얼마 없으면 아마 종합부동산세 시즌이 돌아올 겁니다.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돼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들은 실버타운에 해당되는 노인복지주택이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얘기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제목은요, 노인복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입니다. 최근 이제 서울고등법원 2심까지 판결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실제 상황은요, 납세자 원고입니다. 납세자는 2020년도 과세 기준일인 2020년 6월 1일 현재 15세대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관할 구청장은 재산세를 부과를 했는데요. 그 재산세 부과 근거는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당해 노인복지주택이 주택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가 부과가 된다라고 해서 당해 재산세를 부과를 했고, 그리고 나서 그 과세 근거 자료를 처분청인 국세청에 전산 통보를 합니다. 이 자료를 송부받은 처분청, 즉 국세청입니다. 국세청은요, 이 노인복지주택을 역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2020년 11월 18일 국세부죠, 이 종합부동산세 무려 4,300만원 정도, 그리고 농특세 870만원 정도를 결정 고지해서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입니다. 원고인 납세자는 처분에 불복을 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으나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에 원고는 어떻습니까? 다시 지방행정법원에 1심을 제기를 했고 여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했죠. 그래 항소를 한 겁니다. 항소해가지고 2심인 서울고등법원에 2심이 접수가 돼가지고 2심에서도 역시 원고가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원고 측, 그러니까 납세자 측의 주장과 그리고 피고 측 처분청의 주장을 보셔야 됩니다. 일단 원고 납세자의 주장은요, 이 노인복지주택 15세대는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랑 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에 해당이 되고, 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가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국세청의 과세처분 위법하다는 게 원고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세청이죠. 처분청의 주장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라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할 게 아니라 재산세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 이겁니다. 즉 재산세 과세자료 경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자산을 경정할 수 없는데, 따라서 주택으로 보아가지고 과세한 2020년도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 원고가 어떤 이의나 불복이 없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는 게 국세청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사건의 노인복지시설이 아무리 노인복지주택이라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8조 2항 2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4조 1항 12호는 노인복지주택 중에 합산 배제되는 주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 그 근거에는 이게 있습니다. 설치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 하나여 과세표준 합산 대상 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 수익 목적으로 분양을 받아 소유하고 있어 설치한 자가 소유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인 원고는 당연히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즉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그 노인복지주택 15세대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산배제 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게 처분청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가 과연 전제가 되어야만이 종합부동산세가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보시면은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국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납세 의무자별로 인별과세니까 종합부동산세 그 소유재산에 대해서 부과 대상을 합산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그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적용을 해서 산출세액을 산출해내잖아요. 이때 부과 권한을 가진 관할 세무서장이
시장이라든가 군수로부터 제공받은 그 당해년도의 재산세 부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 징수하기는 하지만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이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데 재산세가 부과가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의 누락이라든가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당의 세액을 경정을 할 수가 있고, 종부세의 경정이라든가 재경정 사유가 재산세의 세액 변경이라든가 수시 부과 사유에 해당이 되는 때에는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라고 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부과 처분은 시장 군수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일 뿐, 그 근거 법률이라든가 처분권자 당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방세는 어떻습니까? 관할 구청장 등이 하고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이라든가 지방국세청장이 이게 처분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과 절차, 불복비 절차 모두 별개인 독립된 과세 처분에 해당이 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이 사안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재산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 먼저 이의라든가 어떠한 경정을 걸치지 않고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의 이의를 제기하는 게 합당하다는 게 현재 우리 1심과 2심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이 당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취소가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마느냐는요, 전제가 되지 않아도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의 독립된 과세 세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 납세자는 다툴 수 있다는 게 당의 판단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과연 그러면 이 노인복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인지 아닌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제 주택이라고 함은 맞습니다. 지방세법 104조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지방세법 104조 3호는 주택을 어떻습니까? 주택법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조에서가 이 주택을요, 뭐 세대원이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그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구분을 어떻습니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주택이란 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이 준주택에 대해서는 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요,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4조 그 3호에서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1호 남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 노인복지법 제32조 1호 3호의 노인복지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우리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요, 제2호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한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10조 1랑 제1호에 따른 소형주택을 포함한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공동주택의 범위에서 노인복지주택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호로 노유자 시설을 별도로 규정을 하면서요, 남목에서 노인복지시설, 즉 단독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노인복지시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은요, 이 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당해 건축관계 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 시설로 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이 노인복지주택은 과연 주택이냐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노인복지주택은 주택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온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했을 때 노인복지법 제55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1호 남목에 따라 노유자 시설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상 주택 외 건축물인 준주택에 해당이 될 뿐,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하는, 즉 재산세를 부과하는 주택법 제2조 1호에 따른 주택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법 제104조 3호잖아요. 노인복지주택인 당의 이 사건의 건물인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당의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 사안을 준비한 이유는요, 최근에 기획재정부에서 이 얘기와 관련돼서 이 노인형 복지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됐느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가 있어서 이거와 같이 대비시키기 위해서 제가 앞선 사례를 준비를 했습니다. 2024년 8월 29일 기획재정부의 얘기입니다. 이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얘기는요, 이 얘기 똑같습니다. 분양 취득한 노인형 복지주택을 이제 상속받아가지고 이거에 대해 이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 종합부동산 생산 배제 신청을 이제 했는데, 이 노인복지주택이 과연 이제 주택법상 주택인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는요 제1안입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게 현재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이 입장과 같이 대비시키면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 이 판결 내용입니다. 이제 고등법원까지 올라간 제 1심까지 올라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결부시켜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이 남았는데, 아마 대법원 판결도 제가 보기에는 대법원 판결도 이제 변화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제 추이를 한번 지켜보시고요. 과연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는 사안입니다. 노인복지주택, 우리가 이제 실버타운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노인복지주택이 많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주택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서 이제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앞으로 많이 대두가 될 텐데, 과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와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더 내려갔을 때 과연 재산세 부과 대상에도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죠, 주택으로. 이것까지 한번 결부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 자담세무회계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